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탐방 후기로 잘 나가는 기업은 어떤 인재를 채용할까?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에서 제가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있는 프론트원 빌딩의 비트바이트 스타트업을 탐방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고퀄이라는 스타트업 탐방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퀄은 사물 인터넷,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IoT의 대중화를 미션으로 하고 창업을 한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2014년에 우상범 대표가 대학 동기 3, 4명과 함께 창업한 사례인데요.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홈을 구현한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 그 IoT 시장에서 매출이 제이커브를 그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이커브라는 거는 우리가 가로축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고 세로축을 매출액이라고 본다면 이 매출액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를 제이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하이리스크가 아니라 하이리턴으로 이렇게 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고,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우상범 대표가 대학 시절에 창업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매 학기 이제 창업 동아리를 선발을 하고 학기 말에 이제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대상도 주고 우수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경진대회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그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를 갖고 이제 MVP,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해서 쉬운 말로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누워서 잠을 자기 위해서 소등을 해야 되잖아요. 소등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해서 소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보통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드머니, 창업 지원 자금을 어떻게 얻을까? 두 가지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 아이디어 도출 방법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디자인 띵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띵킹의 공감하기 단계, 고객과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서 고객의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의 테스트를 통하는 이런 5단계의 디자인 띵킹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상범 대표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바로 발견을 한 거죠.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스타트업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창업가 자신이 문제를 겪고 그거를 스타트업으로 연결할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그 Y 콤비네이터가 있습니다.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죠. 이 Y 콤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 창업자 폴 그레이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업자 자신이 문제를 겪는 거죠. 문제를 겪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를 스타트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경우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우상범 대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발견을 한 거죠. 본인이 발견하고, 더더군다나 본인의 전공이 정보통신공학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나름대로 이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범 대표가 MVP를 만들어서, MVP라는 거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기능 제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제품의 완성 단계 제품, 하이레벨 MVP, 거의 베타 버전에 가까운 그런 버전의 MVP를 갖고 각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세스 같은 데도 참여를 해서 기업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시연하고 그들의 관심을 받고 이제 그들 B2B 고객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 나가게 된 거죠. 그 후에 B2B 고객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헤이홈 앱이라는 거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헤이홈 앱이라는 거는
어떤 홈 카메라라든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전원 스위치, 커튼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칭을 하게 되니까 컨슈머, B2C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B2C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사용자가 3년 만에 30만 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한샘 등으로부터 50억에 이르는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누적으로 70억 이상을 작년 말 현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범 대표 이야기로는 2025년 정도에 유니콘 기업으로 태어나는 게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유니콘 기업이 18개 정도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불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 10억 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좀 넘죠. 1조가 되는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그런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2025년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보면 70%가 이 죽음의 계곡 단계, 데스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5년 이내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고퀄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단계를 다 이렇게 이겨내서 다윈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범 대표 이야기로는 현재 직원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최종 면접을, 인력 채용할 때 최종 면접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할 때 주로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패한 사례가 있느냐,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 실패한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실패에서 뭐를 배웠느냐 라는 거를 꼭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묻고 거기서 배운 게 뭐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 뭐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한다라고 하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관련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구성원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천재, 머리가 좋은 천재보다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 일에 애정을 갖는 사람,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구성원을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DNA가 다르다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일에 대한 열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DNA는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제가 거기에 이제 실천이 수반되는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상범 대표도 이렇게 열정, 일에 대해서 열정, 천재보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일을 사랑하는 사람, 애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와 연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타트업 CEO 50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2년 전에 나온 한경닷컴에 게재된 그런 내용인데요. 스타트업 CEO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어떤 인력, 어떤 인재를 선호하느냐라는 거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전공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거. 두 번째가 스타트업 경험이 있느냐. 세 번째가 대외 활동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전공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 대학들은 다 복수 전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 혹은 부서, 이런 부서나 회사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전공하고 어떻게 미트되는 회사나 부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복수 전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한번 체험형 인턴을 해보는 거예요. 체험형 인턴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요즘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을 찾아서 한번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도 이력서에 한번 쓰게 된다면 전공과 유관한 관련 있는 그런 직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스타트업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스타트업 경험은 앞서 우상범 대표처럼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창업 동아리 활동 꼭 해봐라. 그래서 해보고 가능하면 경진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고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뭔가 도전 정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고민을 통해서 어떤 혁신성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하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과 그리고 창업팀을 이루는 친구들과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협업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중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어려울 게 아니에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한번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1학기 끝나고 2학기가 곧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창업 동아리 모집이 8월이면 시작이 될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외 활동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대외 활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단체 비영리법인에 한번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아이색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아이색은 글로벌 봉사 활동도 있고 또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으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활동, 대외 활동, 그런 단체, 비영리 단체를 한번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커리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전공의 직무 관련성, 그 다음에 스타트업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대외 활동 경험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보면 다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데 기업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죠. 모바일 사업부, 그 다음에 생활가전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이렇게 크게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바일 사업부와 생활가전 사업부를 하나의 부문, 세트 부문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문으로 바꿨어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경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 그 밑에 있는 모바일 사업부를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로 부서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기업들도 가능하면 이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동시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인재들도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꼭 경험을 이렇게 해보고 그 경험에 맞는 해당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한다면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잘 나가는 기업은 어떤 인재를 채용할까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